뽑아서 풀어도 되는 건데 연습용으로 드릴게요. 알겠죠? 다음 시간부터 좀 준비해 볼게요.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 이제 또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 일단 먼저 얘기할게.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우리 목요일 날은 7시 반에 수업하는 거 알죠? 그래도 주일에는 아침에 수업을 할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3기 이제 다음번에는 방학 시즌이고 그 다음에는 다시 그냥 다 오전에 깔아버릴까 생각 중이에요. 어저께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오전에 불평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서 오후로 뺐더니만 신청을 안 하더라. 여기 뭐 다들 오전에 가능하다면 오전이 또 여론이 좋잖아. 여기는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다 오전을 선호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에는 그렇게 설정을 했으니까 목요일날 7시 반에 2층에서 수업을 할 거고요. 그때 오실 때 오늘 드린 요 프린트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몇 문제 안 돼요. 진짜 문학만 있어. 좀 아파. 너무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몇 문제가 안 되는 게 맨 뒤에 그 답만 딱 넣어놨거든. 몇 문제 안 되죠? 문학 문제. 요거 풀어오시면 되고, 풀고 채점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풀고 채점해 오시는 게 이번에 우리 목요일 날까지 오시는 그 과제입니다. 목요일 날은 아침에 할 거예요. 2층 방과후 교실에서. 그럼 다시 이제 우리 문학에서 이제 이게 뭐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화작할 때 개념에 대한 설명을 제가 계속 개념 중요해 라고는 했는데, 뭐가 개념인지를 설명을 안 했었어요. 일기 때. 했었니? 대략적인 설명으로만 했었거든. 그럼 우리가 개념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뭐가 개념일까? 개념이란 그냥 말, 정의. 뭐가 개념일까? 개념이 뭐니? 개념. 개념 이해했니? 개념 잡았니? 개념 이해했어? 하면 막 이러고 있어? 끄덕끄덕? 뭔지도 모르고 끄덕끄덕 있는 거야? 또 단어를 분석해보자. 념자는 뭐게? 념, 생각. 그치? 이념, 생각. 이념할 때 그 생각이거든요. 이 개자가 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개가 뭐게? 개는 뭘까? 이게 개자가 뭐냐면요, 큰 줄기 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그럼 큰 줄기를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대강이라는 단어를 보통 써요. 대강은 원래 큰 줄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강을 추리는 걸 우리는 대충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이거 설명했었니? 수업 시간에 했니? 아니면 화작 시간에 했니? 화작 시간에 했었어? 그럼 또 빨리 넘어갈게. 그럼 대강과 대충이라고 하는 거는 큰 줄기가 되는 생각이야, 개념은. 그렇죠? 그래서 이 대강을 추리는 게 대충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불성실하게 하는 거지. 설렁설렁하게 하는 거. 절대 그게 아니에요. 농경사회인 우리 사회 속에서 막 추수 시절에 막 그 넓은 평야에 그 벼를 수확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벼를 막 잘라야 되는데 옆에 나달 몇 개 떨어졌다고 그거 줍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큰 줄기가 되는 이 생각 속을 우리는 먼저 잡아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개념을 잡으라는 거, 개념을 이해했니, 개념을 잡았니라는 거는 이런 큰 줄기가 되는 이 생각을 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열심히 풀고 이런 게 아니라 큰 줄기가 되는 그 생각, 큰 틀이 되는 생각을 먼저 잡고 난 다음에 그 큰 틀 속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문제들을 풀러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작할 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화작은 먼저 우리 화법이 있었죠. 장문도 있었죠. 그리고 융합지문도 있었죠.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한 지문도 얘기하기 전에 우리 그 플로우 있었죠.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고쳐쓰기, 평가하기 라고 하는 이런 큰 흐름도 있었죠. 그리고 그랬을 때 문제마다의 문제 유형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다 개념들이었고, 화법 안에서는 우리 장문의 그 화법의 우리 발표의 유형도 있었죠. 장문 같은 경우는 뭐 건의문의 큰 틀도 있었죠. 뭐 융합할 때 우리 대표적으로 하는 게 토의였었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개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에서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느냐라고 연결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문제만 막 드립다 많이 푼다고 성적은 서서히 올라요. 근데 저는 서서히 오를 시간이 없잖아, 우리는. 빨리 올랐으면 좋겠잖아. 이번에 6월 모의고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왔으면 좋겠잖아. 그쵸? 저도 그래요. 그랬을 때,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해야 되는 건 문학에 대한 얘기고요. 근데 문학에 있어서 문학에 대해서 먼저 연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요거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그럼 넘어가서 여기 말고 요 세 번째 페이지 한번 보세요. 3페이지. 3페이지 보면 이제 연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계된다는 거는 우리 EBS 연계 많이 얘기하는데 화작이나 독서보다 문학 연계는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다른 거는 연계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까지라고도 얘기를 하거든. 하면 좋지 당연히. 근데 시간이 없잖아. 우리 EBS 문제집 갖고 풀고 분석할 시간이 없잖아. 근데 문학은 시간이 없더라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자, 요 EBS 문학 연계는 첫 번째 이제 앞에서 우리가 네 가지의 문학 유형을 먼저 정리하고 오면 좋은데 오늘 그 과제 때문에 제가 먼저 드리는 건 뭐냐면 요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먼저 네 가지 영역은 시. 자. 그래서 뭐 미안해. 현대시라고 할게요. 현대시. 그리고 고전시가. 현대소설, 그리고 고전소설. 이 네 가지 영역에 다 골고루 연계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EBS 연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현대시가 보통 뒤로 가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 우리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또 모의고사에 대한 문제. 현대시가 적용학습 뭐 1에서 10일까지가 이렇게 있고요. 각 학습마다 2편의 시가 실려 있어요. 그러면 11개니까 최소 몇 개가 돼요? 22편이 되죠. 그럼 여기에 뭐 연습하기라던가 뭐 유형 연습이라던가 아니면 갈래 복합이라던가 혹은 뒤에 실전 모의고사라던가 해서 뭐 플러스 알파 돼갖고 한 30편 정도가 실려요. 30편 플러스 알파 30편 이상 실려요. 현대시만 해도. 그럼 이 30편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EBS 현대시는. 30편 부담되는 것 같잖아. 별로 부담 안 돼 사실. 현대시. 문학 공부 우리 그 내신 문학 공부하듯이 하는 건 아니거든. 그냥 30편에 되는 제목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제목. 이거는 나중에 그 3기 때 최대한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 왜냐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현대시가 만약에 이게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시의 일부만 잘라서 들어갈까 아니면 한 편의 시가 그대로 들어갈까? 한 편의 시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30편의 시가 그대로 그냥 그 우리 수능에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한 편을 딱 집어서. 그것도 그럴 것이 뒤로 가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게 2025학년도 수능이라서 한번 보시면 현대시 어떤 게 있어요? 장성남의 배를 밀며가 있죠. 몇 페이지냐? 10페이지.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럼 이 배를 밀며라는 이 시는 자 뒤로 살짝 넘기면 여기 살짝 이렇게 비어 있는 거 이거는 제가 원래 다른 문제들도 있는데 편집을 해서 없어진 거예요. 이 두 번째 13페이지에 배를 밀며라는 시가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똑같은 시예요.
변형되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앞으로 오면 이 현대시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시가 무슨 시구나 라고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최소 제목이라도요. 배를 밀면라는 제목 모르겠어요? 배를 뭐 하는 거겠어? 밀면서 뭔가 느꼈겠지. 그쵸? 그래서 현대시는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수능 특강 기준이고요. 7월 이제 지나고 7월 빠르면 7월달 또는 8월달에 수능 완성이라는 게 나와요. 수능 완성은 그냥 한 권짜리로 나와요. 요거 수능 특강은 뭐 문학 따로, 독서 따로, 화작 따로, 언매 따로가 나오는데 수능 완성은 그냥 한 권짜리로 딱 나와요. 그래서 그때도 한 10편 정도 있어요. 현대시 한 10편? 10편인가?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편까지는 안 돼요. 이거 10편 언더로 내려가는데 그래서 이 제목 같은 경우를 알고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가 뭐였지 시의 주제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딱 시의 주제가 딱 떠오르면은 그냥 그게 복습이 끝이고 그 시에 대한 공부는 거의 다 대부분 다 된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도 우리는 계속 시를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편이 나오는 거예요, 한 편. 근데 현대시는 무조건 나와요. 이 중에 한 편은 무조건 나와요. 지금까지 그 경향을 봤을 때. 자, 고전시가도 똑같아요. 적용학습 1에서 10일까지 해서. 근데 이거는 2편씩 읽는 것도 있고 3편씩 읽는 것도 있고 1편씩 읽는 것도 있어요. 한 편 더. 또는 뭐 3편짜리 시조도 있어요. 몇 편 있을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보통 한 20편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능 완성까지 있겠죠? 여기도 10편 미만으로 있겠죠? 근데 얘는 고전시가인데 고전시가 중에서 우리 쓸모없는 고전시가 있어요. 완전 옛날 거지. 고대가요. 고려가요 말고 고대가요. 고대가요라는 거는 고대 시절 막 고조선 노래. 뭐 공무도화가, 황조가 진짜 옛날 노래. 그런 건 별로 쓸모없어요. 우리 그거 내기가 좀 그래. 왜냐면 이거 다 한자로 기록되거든. 우리 한글로 기록된 이후부터 좀 의미가 있는 거거든. 고려가요도 조금 힘들어요. 왜? 한글은 언제 창제됐어요? 세종대왕. 그냥 조선 이후부터. 그러니까 고려가요도 그렇게 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서의 또 연계 지문들은 좀 공부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가 많이 나오냐요? 네, 시조와 가사. 특히 가사가 많이 나와요. 그럼 가사라는 건 뭐냐면 또 뒤로 넘어갑시다. 오늘은 그래서 이런 연계에 대한 느낌을 좀 설명하려고 수업을 준비한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봅시다. 16페이지. 16페이지 보면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라고 시작하는 이 작품의 제목을 보니까 감민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사설시조가 있어요. 그럼 그 뒤로 넘어가면 여기 감민가라고 하는 수능 완성에 작품이 하나 실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라고 하는 시작점이 비슷하죠. 근데 실려 있는 건 똑같지는 않아요.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이렇게 했는데 얘는 여기서 끝나버리죠. 근데 여기 수능 완성은 조금 더 길어요. 그렇죠? 당할 소냐? 그래서 중약 이유. 왜냐면 고전시가 요 감민가라고 하는 이 가사는요 상당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시처럼 뭔가 이렇게 뭐 하나의 그 단락 안에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상당히 길어. 뭐 글자 수로 치면 막 만자가 넘기도 해요. 몇 천자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사 같은 경우는 일부가 나와요. 일부. 근데 겹치는 부분을 살짝 줘요. 좀 전처럼 우리가 공부를 이만큼 했으면 겹치는 부분은 이만큼을 잘라서 주거나 아니면 살짝 겹치거나. 이 시조는 똑같이 나오겠죠.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시조는 뭐 3줄짜리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하나하나 공부하는 그 방향보다는 이 제목이 무슨 간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간민가는 무슨 내용이었지? 이 내용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어떤 쪽 그 주제였지? 주제 기억하는 게 좋아요. 똑같아요. 현대시랑 공부하는 거는 똑같은데, 현대시는 제목을 보고 우리가 그 시가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쭉 풀어낼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고전 시가는 제목을 보고 아 이거 대략적인 그 흐름 내용 정도만 기억할 수 있으면 좋아요. 간민가라고 하면은 저게 간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 하는 노래예요. 그 사람들의 노래. 그래서 아 그 사람들이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었지? 라고 하면은 저게 이제 삼정의 문란, 뭐 군사 문란, 삼정의 피해라고 하면은 알아듣니 혹시? 삼정의 문란 한국사 시간 기억나니? 대충 기억나지? 그런 거 그냥 사람들이 너무 피폐해져갖고 너무 힘들어갖고 막 탐관오리들이 있고 그런 주제야 라고 정도 생각을 하면 수능장에서 나중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때 뭐 빠르면 6월 달에 연계가 돼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아 이거 간민가 뭐였어? 현대시에서 아 요거 뭐였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문제가 바로 풀릴 수도 있는데, 물론 중요한 거는 문제는 바로 안 풀려요. 그냥 시가 뭔지가 안다는 거지. 그죠? 왜? 문제 구성하는 방법은 또 다르니까. 근데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연계 공부한다는 거예요. 연계의 목적은요, 우리가 최대한 그 시험장 안에서 당황하지 않으려고 해요. 얘네 보면은 반가워 느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반가워, 나 너 뭐 누군지 알아. 독서에서 늘 얘기하지만 독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는 내용 하나도 안 나올 거예요. 나와도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요. 내가 아무리 뭐 수능 특강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계 공부를 하고 아니면은 지문을 막 달달달달 외워도 독서는요 새로 쓴 글을 내요. 근데 문학은 새로 써요? 아니면 읽던 거 내요? 읽던 거 낸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연계 공부. 그러면서 아 이거 제목 뭐였지? 그래서 주제 뭐였지? 라고 딱 떠오른다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문제에 맞춰서 다시 독해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 부분이고, 자 현대소설입니다. 이번에 지금 제가 드렸던 부분에서는 현대소설은 비연계가 나왔어요. 비연계라는 거는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연계가 뭐가 됐냐면 고전소설이 지금 연계가 한 제품이 됐어요. 우리 자 EBS 연계 50%라는 얘기 혹시 들어봤니? 50%는 연계한다고?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50%를 연계한다고 지금 수능에서 평가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소설 2편 중에 한 편은 뭐였어요? 연계예요. 그럼 몇 프로예요? 50% 연계예요. 아까 현대시와 고전시가는 그럼 다 연계였잖아요, 선생님. 간민가도 연계였고 배를 밀며 연계였고. 근데 우리 현대시 2편 중에 한 편이 연계였지. 아까 우리 그 문제 다시 한번 볼까? 여기 보면 여기 배를 밀며 3편 중에 하나였네. 혼자 가는 먼지, 그리고 이젠 되도록 편지 않는 3편 중에 한 편 연계지. 그쵸? 그리고 아까 간민가 하니까 4개 중에 2개니까 50% 연계지. 이렇게 50% 연계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계의 느낌을 우리는 뭐 수능 연계 이렇게 국어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사실 걔네들을 무시할 만큼 뭐 비중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얘네들은 달달달달 외울 정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더 힘을 쏟아야 되냐면 현대시는 좀 힘을 많이 쏟으시는 게 좋고요. 고전시가는 시조와 가사 정도에 힘을 쏟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봤자 몇 편 안 되거든요. 그럼 소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소설은 그 부분이 그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 뒤에 가서 우리 고전소설 연계된 부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여러분들 목요일 아침까지 풀다 보면은 느낄 건데, 제목 정을선전. 이번에 그 2025학년도 수능에 정을선전이 나왔을 때 여기 앞에 줄거리 주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다가 이런 내용하고, 그럼 수능 특강에 실렸었던 정을선전은 같은 작품이긴 하나, 자 실리는 부분이 어때요? 달라요.
서로 좀 달라요. 그런데 이게 한 3년 전 수능에는요,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이 지문 자체가 그때 우리 이전 대통령 있지, 파면대 대통령 우리 그때 막 수능 뭐라고 막 카르텔 있다고 막 지적했었잖아. 뭐 너무 어렵게 내지 말라고. 그때는 한 문단인가 두 문단 빼고 다 똑같이 나왔어. 현대소설에서 특히. 근데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뭐 그렇게 좀 시대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흐름은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 얘네들은 똑같은 부분이 나오지도 않는데 현대소설이랑 고전소설은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요거는 지문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물론 현대소설도 지금 한 11편 실려 있습니다. 고전소설도 한 11편 실려 있고요. 그럼 얘네들은요, 뒤에 해설지에 있는 줄거리를 보세요. 수능 특강에 줄거리가 있거든요. 고전소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줄거리 부분에 그 줄거리가 쭉 한 뭐 6줄, 7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줄거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물 관계도 그리는 거야.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 요거를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을선전은 이런 소설이었지, 이런 관계도였지, 정을선이 뭐 어떤 사람이고, 그 정도로만 조금 더 기억하는 정도, 뭐 외우는 게 필요하다면 외우는 정도의 그런 흐름을 좀 파악하시는 게 좋고, 인물관계를 파악하시는 게 좋고, 지문은 막 굳이 열심히 안 풀어봐도 되는데 그래도 중요한 문제들을 좀 풀어볼 게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하거든요. 고전소설은 왜냐하면 어휘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고전소설이 안 읽히는 이유가 어휘 때문에 안 읽히거든요. 어휘가 어려운 게 고전에서 많이 쓰는 그 말투를 우리는 요새 안 쓰잖아요. 그쵸? 우리 소저, 이소저 이해하셨소? 라고 할 때 뭔 말이야 저 선생님? 할 때 소저가 뭐야? 하는 젊은 여성을 얘기할 때 소저라고 하거든요. 낭자 이해하셨소? 낭자는 뭐야? 낭군님. 그게 다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봐봐, 좀 전에 여자를 얘기할 때도 소저라고 하지. 내 낭자라고도 얘기를 하지. 또 부인이라고도 얘기를 할 거고, 그렇죠? 한 명의 사람을 되게 여러 가지로 불러요. 여러분들도 이름만 부르니? 딱 세 글자 이름으로만 부르니? 별명도 부르고, 그렇죠? 어이 이봐 대명사로도 부르고, 학생이라고도 부르고, 우리 딸이라고도 부르고, 그 부르는 말들이 되게 다양한데 그 다양하게 부르는 이름들은 우리는 그걸 어휘로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거였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어요, 고전소설. 그래서 고전소설이 안 읽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하려고 고전소설은 본문 지문을 좀 푸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하나 더 나중에 고전소설은요, 줄거리 플러스 제가 정리할 때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지만 주제의식을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제 유형까지도 이번에 최대한 연습은 할 겁니다. 고전소설의 주제 유형이 뭐가 있는지 우리 안내문에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무슨 소설, 무슨 소설. 그럼 현대소설은 그렇게 주제 유형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조금 힘들어요. 현대소설은 주제 유형은 정리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고전 같은 경우는 고전시가도 주제 유형을 정리할 수는 있거든요. 요건 가능해요. 고전시 같은 경우는. 왜냐면 우리 이별에 관한 시 많죠. 뭐 황진이의 시도 있고, 동짓달 기나긴 밤 이런 시도 있고, 또는 뭐 자연을 예찬하는 시들도 있고, 사설 시들도 있고. 그래서 주제 유형을 우린 고전에서는 설정할 수는 있는데 현대소설이라던가 현대시에서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유형을 결정하기보다는 현대시 같은 경우는 독해 연습하시는 거, 그리고 현대소설 역시도 독해 연습하는 거. 근데 현대소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어려워하진 않더라고요. 왜 그래요? 읽히니까. 근데 사실 현대소설에서 문제가 안 풀릴 땐 더럽게 안 풀려요. 왜냐면 그게 장치가 되게 많은 장치들이 있거든. 그래서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주제 유형보다는 독해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 그걸 좀 더 추천드립니다. 독해 연습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EBS 안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작품, 뭐 한 100여 편의 작품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작품들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현대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목이 딱 보는 순간 그 시의 주제까지도 나오도록 연습을 하는 거, 그거는 계속 연습을 할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고전 시간은 시조와 가사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제목을 보면은 저거 무슨 내용이어서 대략적으로, 왜냐면 그 부분이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일부 겹치게 나올 거니까. 현대 소설은 나중에 공부할 때 이런 줄거리를 통해서 인물관계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런데 독해하는 연습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고전 소설은 주제 유형을 좀 파악하시고 나면 그게 어휘랑도 많이 연결이 되거든요. 특히 전쟁 소설 있죠. 전쟁 소설을 우리는 뭐 군담 소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는 영웅 소설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때 그 전쟁과 관련된 어휘들이 되게 많아요. 뭐 대원수도 있고, 승상도 있고, 뭐 되게 많아. 관직들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휘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걔는 또 주제 유형이잖아. 전쟁 소설의 유형. 그래서 고전 소설에는 조금 더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라고 하는 게 이제 수능 특강에 대한 공부였어요. 공부를 이제 할 거고. 근데 우리는 또 한편으로 우리 기출 모의고사가 있죠. 뭐 몇 년도 기출, 뭐 5학년도 기출, 또는 26학년도 기출, 뭐 이렇게 기출 모의고사는 학습 방향이 또 다른 방향이거든요. 왜냐면 이거 출제된 건데 또 나오겠어? 안 나오겠지. 근데 수능 특강은 나올 거죠. 연계돼서 나올 거죠. 근데 옛날에 나왔던 문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문제 유형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 유형이라고 하면 화작하셨으니까 알겠죠? 이거 무슨 문제 유형이구나. 그럼 그 문제 유형에서 대표적인 선택지가 나와요. 그 선택지를 빨리빨리 캐치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 때는 물론 이제 자기 실력 측정을 한 건데 이건 과거의 문제잖아. 안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왜 풀어? 라고 했을 때는 이거 대표적 선택지가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이런 대표적 선택지들이 나오는구나. 하나 예를 들면 우리 화작에서는 대표적인 문제 유형 있잖아. 우리 말하기 방식에서는 선택지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야? 뭐 이렇게 비언어적 표현을 쓴다, 뭐 준언어적 표현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런 식으로 말하기 방식 문제에서는 대표적인 선택지들이 나오잖아요. 또 말하기 방식에서는 무슨 방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선택지들이 아주 그냥 정형화돼서 나오듯이 문제 유형을 파악하시면 그게 대표적인 선택지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유형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연습하려고 하시는 거고, 하나 더 말장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학은 어려울 수가 없거든요. 미안해. 독서본은 어려워. 처음 보는 애들이니까. 근데 문학은 봤던 애들이잖아. 물론 우리는 처음 보겠지만. 근데 우리가 아는 작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100% 맞아요? 틀릴 수도 있어요. 왜요? 말장난에 걸리는 거예요. 독서는 말장난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수능, 우리 모의고사는요, 독서는 말장난 안 해요. 진짜로. 그냥 깔끔하게 나오지. 근데 깔끔하게 어려서 그렇지. 근데 문학은 말장난이 너무 심해. 그래서 요 말장난도 선택지 분석하는 거거든. 요거 아마 여러분들이 풀고 와서 목요일날 풀고 오시면 그 느낌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왜 틀려? 물론 여러분들 다 맞을 수 있겠죠. 근데 도대체 이거 왜 틀렸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 대표적인 게 요거 말장난에 걸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세 번째, 독해 연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독해 연습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마지막에 얘기한 거는 독해 연습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통 얘기하거든. 그쵸? 근데 독해 연습도 되게 중요한데 그 독해 연습은 모의고사 방식의 독해 연습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 방식에 맞는 독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뭐 내신이라던가 기말고사라던가 아니면 뭐 수능 특강 공부하듯이 독해를 한다?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독해 연습용으로도 우리는 이런 모의고사 지문들을 좀 활용을 할 겁니다. 그게 기출 모의고사를 쓰는 방향이고요. 자, EBS 연계작품 문학은요, 나중에 아직 우리 EBS 문학을 이번 그 방과후 기수에서는 안 볼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를 먼저 할 거예요. 그러면 EBS는 언제 할 거냐면은 제가 3기 때는 여러분들 방학 때잖아요. 방학 때 방과후를 할 건데 학교에서 안 하고요. 온라인으로 할 예정이에요. 줌으로.
그것도 가능하대요. 아침에. 새벽에? 아니 모르겠어. 아침에 한 10시? 11시? 어? 그러니까 11시. 네, 생각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 집에서 이렇게 줌으로 로그인하면 된단 말이야. 뭐 갖다가 우리 수능 특강 딱 펼쳐놓고. 알겠지? 이거 스카에서 들어도 돼. 스카 가서 딱 공부할 때. 보통 그렇게도 많이 했어. 코로나 시절에. 그래서 EBS 문학은 우리 방학 동안에 엄청 달릴 거고요. 지금은 요거 연습할 거예요. 이게 하나의 개념이니까. 문제 유형도 하나의 개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선택지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개념으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독해 연습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념으로 형성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풀어 오시면은 그게 하나의 첫 걸음일 것이다. 근데 완벽하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하나하나 보면서 문제 풀 건 아니에요. 그럼 요 정을선전은 어디에 포인트를 가질 거냐면 이제 넘어가서 좀 체크해 볼게요. 이게 지금 연계 작품이니까 연계라고 하는 거는 뭔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나? 어디랑요? 뒤에랑요. 고전산문 9번 파트에 정을선전하고 이 겹치는 부분이 있나? 라고 봤을 때 자, 여기 고전산문 9번에는 줄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 앞에서는 줄거리 있었죠. 그러면 어디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응? 줄거리 먼저 이렇게 쭉 파악하고 그래서 요 모의고사 부분 먼저 풀고 뒤로 가서 요 지문 읽었는데 요거 여기에서 요 느낌이네? 어느 부분에 딱 그 느낌이네? 라고 밑줄 쳐보는 거야. 그럼 줄거리에 여기 다 쳐지겠니? 아니지. 진짜 막 한 이만큼 줄 쳐질 수도 있겠지. 그 정도야 얘들아.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잖아. 뭐 공부하라고 했어? 줄거리 공부하라고 한 게 그거예요. 그 한 줄을 치기 위해서 그 한 줄의 느낌을 딱 잡기 위해서 EBS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디가 겹치지? 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알겠죠? 사실 우리는 공부는 요렇게 했겠지. 요걸 가지고 요렇게 했겠지만 지금 반대로 가는 거야. 우리가 분석하는 용도니까. 오늘 수업했죠. 분석은 뭐라고요? 잘라보는 거라고요. 얘네들 지금 다 잘라볼 거예요. 하나 봅시다. 문제 유형이 이해한 거예요. 내용일치 아닙니다. 문학은요. 문학은 내용일치 문제가 안 나와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똑같은 설명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거는요. 만약에 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 독서에서. 그거는 문장이 막 똑같아야 돼. 이 선택지의 문장이 똑같아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무조건 내용 이해로 나오는 게 호첩에게 이 왕비는 관련이 있나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게 선택지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지를 분석하는 힘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문제 유형은 뭐예요? 내용 이해 부분이구나. 그러면 이런 내용 이해 부분에서 아까 우리 연습할 때 뭐 연습하라고 했었니? 내가 수능 특강에서 인물관계도 이야기 흐름. 그치? 인물관계도 이야기 흐름, 줄거리. 그 연습이 여기서 생각하는 요 내용 이해 연습이에요. 호첩이라는, 이 호첩이 여러분들 무슨 단어인지 몰랐겠지만 이거 사람을 지칭하는 사람이겠죠. 왕비와 무슨 관계였을까? 라고 정리하는 거. 그쵸? 승상과 황상은, 그쵸? 승상은 왕비와 서로 간에 무슨 인물 관계가 있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겠지. 그쵸? 자, 그래서 그런 인물 관계들이 선택지로 이렇게 구성이 될 거니까 우리는 항상 읽을 때, 줄거리 파악할 때 또는 독해할 때도 인물 관계도 그리는 거고 그건 나중에 소설할 때 할 거고요. 하나 더. 자, 누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문제 유형인데 선생님 이거는 설명으로 적절한 거라고 했는데 이때는 이 누명은 소재의 기능이에요. 요것도 나중에 문제 유형 파악할 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소재의 기능 의미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 소재로서 지금 누명이 쓰였는데 그럼 이것은 어떤 기능,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
여기서도 뭐 소통 양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하기 방식입니다. 우리 화작에서 말하기 방식, 얘네들 어떻게 소통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물어보고 있어요? 정보를 얻고 있어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정보를 얻고 있어요? 이거는 화작이에요. 화작 거의. 근데 왜 문학에서 나와요? 아니 문학에서도 말을 하니까. 서로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유형이니까 절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얘네들 인물 관계 사이에서 아 이런 거니? 그리고 앞에서는 요 인물 관계도 인물 관계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 방식 갖는 거 맞니? 그냥 이런 유형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어디가 어려웠냐면 여기가 좀 어려워요. 보기 문제.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디를 안 봐서 그러냐면 보기를 안 봐서 어려워요. 하나 더 보기를 대충 봐서 어려워요. 우리 최영 장군님의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라는 그 명언 있죠. 아니 우리 보기는 금같이 하셔야 돼요. 보기는 진짜 금처럼 여겨야 돼. 진짜 여기에 정답이 다 있고 여기에 우리 답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어요. 알겠지? 근데 보기 분석하는 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여기도 한번 풀어보시면 요 수능 특강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뒤로 가서 현대식. 요거 연계죠? 근데 연계라고 해서 문제가 똑같이 나오냐?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문제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똑같으면 그 문제 이의제기 당하니까. 그럼 하나 더 봅시다. 자, 공통점인데 청각적 이미, 하각적 이미지 빗대었어요. 동일구조 반복이 됐어요. 변주가 됐어요. 특정 행위가 나와요. 공간이 이동이 돼요. 라고 하는 거는 이게 표현법이에요. 우리 저번에 내용과 표현에 대한 얘기 했었죠. 내용은 글을 읽어서 우리가 파악하는 거지만 표현은 뭐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찾기. 그럼 저번에도 우리 찾기 문제가 어디 나와? 제일 앞에 나온다고 했었지. 얘도 지금 문학에서 찾기 문제가 먼저 주어지죠. 왜 먼저 주어졌을까요? 시간걸리라고. 찾는데 금방 안 찾아져서 그래.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는데? 아, 내용 읽기 문제부터 풀어야 해요, 사실. 내용 문제는 어딘데? 여기요. 이해. 당신. 그럼 당신은 이런 존재로서 내용의 이 소재에 대해서 기능, 의미가 있는지, 이런 연민의 의미가 있는지, 환기하는 대상인지 숙명의 존재인지 이중적 존재인지 그런 의미로서 존재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잖아요. 문제 유형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 또 여기서도 보기가 나오죠. 그래서 요 보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또 여기서도 보기가 나오네요. 보기 문제는 다음에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봅시다. 이해. 근데 요 이해인데 A와 B가 뭔지 한번 찾아볼까? 여기 나오죠?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이해일까라고 했을 때 소재가 아니라 그냥 요 문장 의미 파악하라는 거예요. 이 문장이 갖고 있는 의미, 그건 결국엔 내용 문제죠. 요 소재 기능 의미도 내용 문제고. 그래서 문학은 독해하는 그 내용적인 부분을 먼저 문제를 읽고 나서 문제를 풀고 나서 독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법 문제로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표현법 문제를 먼저 준다고요. 여러분들은 요거부터 풀 거니까. 그러면서 이거 찾다가 시간 다 보낼 거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는 싹싹 피해가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도 배를 밀며 라고 하는 시가 연계돼서 나왔었죠. 근데 요 수능 완성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알겠지? 앞에 보면 여기 고려가요에 서경배곡이 있는데 서경배곡은 고려가요예요. 그래서 안 나와요. 물론 되게 중요한 작품이긴 한데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뭐 고려가요가 높진 않으니까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안 풀어도 괜찮아요. 이 가는. 근데 여기서 어쩔 수 없이 풀라고 하니까 풀어야지. 그치? 그래서 안 풀어도 괜찮아. 서경배곡 알면 풀고. 제가 알기로는 2학년 때 문학 때 했었을 것 같은데 서경배곡 했었지. 그치? 자, 그리고 얘는 비연계예요.
그래서 소설 한 편은 연계가 되고 비연계가 되고. 근데 언젠가 고전 소설, 현대 소설 두 편 다 연계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전임 대통령 때 파면된 그 사람 때. 그때 한번 두 편 다 연계가 됐던 적이 있었어. 하나 더. 서술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표현 방식이에요. 표현법이죠. 그러니까 표현법은 좀 생각을 해보고 찾는 거고. 근데 이 표현법이라고 해서 서술 방식이라고 하지만 요거는 좀 그 소설에 대한 개념. 그래서 이게 좀 소설에 대한 개념을 나중에 정리를 할 겁니다. 소설 들어가기 전에, 현대 소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현대 소설을 읽기는 편해요. 우리말로 다 되어 있으니까 고어가 아니고 옛날 말도 아니고. 근데 요 개념적인 측면은 되게 약해요. 소설에서. 여러분들 소설에 대한 개념도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은 그만큼 빨리 풀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강조를 할 거고, 안 되면 다음번이라도 할 거고. 여기서도 요 소재에 대한 기능이지. 소재에 대한 기능.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고 찾아보시는 거고. 허언을 중심으로 이해하라고 했어요. 뭘 이해해요? 내용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야, 이런 의미야, 이런 의미야. 그래서 이렇게 문제 유형과 선택지의 이런 대표적인 느낌들을 여기 잡으라고 했었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말장난 조심하라고 했어요. 근데 말장난은 분명히 틀리는 부분에서 다 말장난이 일어날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요 보기, 이제 보기에 대한 거는 나중에 보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는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고, 간민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사인데, 우리 가사는 나중에 읽는 방식이 좀 있어요. 읽는 방식은 구 단위로 좀 끊어주시면 좋아요. 구는 단어와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한 덩어리. 어저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 어떻게 끊어야 되니? 어저어저가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어저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이게 한 구. 내 행색을 보아하니 군사도망 내로구나. 허리 위로 볼짝시면 배적삼이 김만 남고. 이게 구예요. 그렇게 구 단위로 읽어야 우리는 내용이 조금 잡히거든. 그냥 단어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별 뭐 아니 뭐 어쩌라고. 그치? 근데 한별 알겠어? 라고 하면 몇 개의 단어 얘기했어요? 두 개의 단어 얘기했죠. 예은 하면 뭐 어쩌라고. 불렀으면 얘기를 해야지. 예은 가야 돼? 두 개의 단어를 얘기하니까 어때요? 조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의미가 파악이 되죠. 그게 구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를 잡아서 우리가 읽어주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고전시가 독해 연습인데, 한번 그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요 가사는. 요거는 문제를 뭐 풀기보다는, 문제도 푸는 것도 좋지만 가사 연습할 때는 그 부분을 연습을 많이 할 거라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모르는 단어 한번 체크해보시고. 그래서 그냥 문제를 풀기보다 모르는 어휘까지도 좀 더 체크하시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요새는 고전 시가도 다 현대어로 많이 해석해서 줘요. 옛날처럼 뭐 아래야, 여기 아래야 없잖아. 지금 뭐 보니까 뭐 아래 나란 말싸미처럼 그런 글자 아니잖아. 다 지금 해석 다 해놨잖아. 그치?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안 쓰잖아. 그쵸? 옛날에는 막 수능에서도 이런 식으로 줬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런 건 없네요. 그리고 여기 간민가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여기서 겹치는 부분, 여기도 늘 한번 찾아보실 것. 그렇게 하시고요. 뒤에 가볍게 채점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까지 해오시면 다음 시간에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공부의 방향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EBS 앞에서는 EBS 연계 어떻게 해야 되고 모의고사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를 잡았다면, 이제는 영역마다 도대체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좀 잡을 거예요. 그거부터 이번 주 안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처럼 하고 나서 그래야지 공부 방향이 잡히는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목요일 날까지 최대한 다 안 풀어도 괜찮아요. 못 풀어도 괜찮아요. 안 풀지 말고 못 풀어도 괜찮아.
언어 차이가 조금 있지. 근데 조금이라도 풀어오려고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러시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또 과제라던가 이런 거 드릴게요. 다음 시간 언제 한다고요? 목요일 날 아침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